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가 얼마를 벌건 어떤 성취를 해내건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진짜 성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성공 법칙, 돈 버는 법 배우기 전에 오늘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한 게임을 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그 인스타 보면은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내용 진짜 많잖아요. 나는 뭐 퇴사한 후에 시간적 자유를 얻었다, 한강뷰 샀다, 월천을 찍었다 등등. 물론 대부분 사기입니다. 근데 진짜도 많긴 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진짜건 가짜건 그 컨텐츠들이 암시하는 게 내가 뭔가 결과를 달성하면 행복해지고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잖아요. 행복하고 좋다라고 그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굳이 멀리 엄청 성공하신 분 찾아갈 필요 없이요,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대학교만 가면 뒤졌다, 이제 소개팅 해가지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너무 재밌겠다. 그거 딱 3개월 가죠. 3개월도 안 가. 중간고사 갈 때쯤 끝났어. 새내기 생활만 끝나도 끝났어요. 그 이후에 뭔 걱정을 합니까? 취업 걱정을 하겠죠. 그럼 취업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취업하면 이제 내 집 마련 어떻게 하지, 결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할 거고요. 그럼 결혼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또 집 마련, 출산. 그러면 출산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기만 좀 크면 좋겠다. 시간적 자유만 있으면 좋겠다. 시간적 자유가 생기면 어때요? 그땐 건강이 안 좋아. 어쨌든 우리 인생,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부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을 보면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그 목표를 달성해내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냐 이거죠.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목표였던 것을 달성한다고 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방금 너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엄청난 큰 성취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취업이나 결혼 이런 게 큰 성취가 아니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정말 누가 봐도 큰 성취라고 할 만한 걸 이뤄낸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연매출 수백억 나는 브랜드를 매각해 보신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막 코엑스, 명동 이런 데서 몇백 평 되는 오프라인 매장 오픈도 해보고, 그분이 그런 오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 봤대요. 그래서 딱 오픈했어. 강남 한복판, 서울 한복판에 내 매장이 있네. 와 대박 하고 기분이 엄청 좋을 줄 알고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날 저녁부터 바로 재미가 없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매각까지 했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마냥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대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인생이란 게 마치 엔딩이 없는 게임 같다. 게임은 어떻습니까? 어떤 라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라운드마다 보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스를 깨면 보상을 받아요. 근데 그럼 게임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잠깐 빵빠레 울려주고 바로 다음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은 특정 결과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성공은 멀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 도달하면은 성공이야. 그럼 그 도달하는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다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결과를 달성하면 행복하겠다, 이거는 끝을 정해놓고 하는 게임, 즉 유한 게임입니다. 뭐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 뭐뭐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문으로 쓰는 게임이죠. 그런데 이 조건문으로 쓰는 유한 게임은 어떻습니까? 끝나는 순간 허무하다. 그러기에 절대 유한 게임은 인생의 지향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무한 게임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 사이먼 신에게 인피니트 게임에서 소개된 개념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한 게임에서는 이기기 위해 플레이한다. 친선 경기에서조차 지는 것을 목표하진 않는다. 무한 게임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승리가 아니라 플레이의 지속이 목표다. 뭐라고요? 유한 게임은 이기기 위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무한 게임의 목표는 뭐예요? 게임을 계속하는 것,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무한 게임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레이를 지속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의 명분입니다. 제가 아까
무한 게임의 목표는 플레이의 지속이다라는 책의 문장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문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만 바라보지 않고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한다. 무한 게임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명확한 대의 명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만 한다. 그럼 대의 명분이 뭔데?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의 명분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특정 미래 모습에 대한 비전이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 예를 들어 100억 부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비전을 품고 일하는 것을 대의 명분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한 게임의 사례로 책에서는요,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의 이야기를 합니다. 샘 월튼이 월마트를 창업할 당시에 창업 비전은 이거였어요. 모든 가구의 생활비를 낮춰주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돈을 절약하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모두가 돈을 절약하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린다. 이거는 엔드 포인트가 없죠. 더 나은 생활 수준이라는 거는 뭔가 끝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엔드 포인트가 없어. 이 비전 아래 샘 월튼은 월마트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초기 월마트는요, 그냥 마트가 아니었어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정어린 장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폭풍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샘 월튼이 이 무한 게임식 비전을 후대에 잘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한 게임식 대표 CEO가 자리에 앉았죠. 이 CEO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말은 뭐죠?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고 주가가 올라야 돼. 그러면은 마진이 많이 남아야겠죠. 그러면 고객에게 어떻습니까? 고객의 생활비를 낮춰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고객에게 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 게 목표가 되겠죠. 협력업체와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려고 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직원은 이런 유한 게임식 문화가 팽배해지면 뭐라고 느끼냐? 내가 지금 회사 돈 벌게 해주려고 다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더 이상 감정적인 애착이 회사에 생기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떠나겠죠. 직원들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큰 대의 명분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고 감정적 애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 아니냐? 야, 현실은 돈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목표 중심으로, 효율 중심으로 사람들 부품처럼 갈아 끼우면서 그런 애들이 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돈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먼 시넥은 뭐라고 말하냐? 단기적으로는 그런 유한 게임이 이기는 것 같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유한 게임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 내가 너네 돈 벌어주려고 일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만약에 직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한 게임 문화에 지친 직원이 나가.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악독하게 보면 부품을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돈 안 드냐? 라고 말하죠. 무한 게임식 대의 명분의 기초에서 일을 하면 그 게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비전에 동화됩니다. 열정 넘치는 스타트업 가보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꿈만 보고 달려. 그런데 재밌다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그 문화에 동화되면서 점점 성장해요. 즉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문화가 사람을 이끌어가고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문화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비용에만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비용을 다 놓친다고 사이먼 시넥은 말합니다.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드는 기회비용, 문화가 만들어낸 생산성 차이, 이 보이지 않는 비용 차이 때문에 무한 게임, 대의 명분에 기초한 일을 하는 회사가 결국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돈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나는 평생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 난 정말 그래.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럼 그분들은 존중.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요새 어린 친구들이 직장 오래 안 다니고 퇴사하고 막 못한다. 야, 쟤들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돈 많이 안 줘서가 아니고요.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에요.
물론 돈 중요하고 워라밸 중요한데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도요. 그곳에서 정말 내가 배우는 게 있고요. 동료들과 끈끈한 애착을 느끼고요. 그곳에서 성장하고 뭔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일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퇴사 안 합니다. 근데 배우는 거 없고요. 성장하는 거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도구처럼 취급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그때 돈을 따지고 복지를 따지고 워라밸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연봉 잘 받아요. 그 나이대 그 직급에서 상당히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제 일을 무료로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시죠? 그랬더니 직장에서 연봉은 받는데 여기는 뭐 말이라도 수고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일이 어떤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피드백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그래서 일을 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든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워딩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다. 인간이 여러분 기계가 아니에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이 감정적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 감정적 만족이 어디서 나온다? 대의 명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의 명분의 조건, 대의 명분이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 보는 걸 대의 명분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보다 큰 무엇을 지향하거나 세상에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게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이타적인 관점이 대의 명분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끝이 없어야 됩니다. 숫자로 써지는 엔드 포인트, 100억을 벌어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걸 우리는 대의 명분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목표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대의 명분이란 단어를 붙이진 않죠. 물론 대의 명분도 숫자로 쓴 목표를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100만 명의 결식 아동을 돕는다. 이런 식이면 좋아요. 근데 100만 명의 결식 아동을 돕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사람이 만약에 100만 명을 도왔어. 그럼 그 사람은 바로 그냥 200만 명을 도와주고 싶어 할 겁니다. 끝이 없어요.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야. 이런 목표 설정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본질, 근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끝나면 안 돼. 왜? 끝나면 허무하고 재미가 없어요. 바로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은 뭐야 별거 없네 그럽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금메달 따고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우울증에 빠진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야, 너무 거창한 이야기 아니냐. 나 그냥 오늘 먹고 살 게 고민인데. 근데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야. 내 집 마련해야죠. 10억 부자 돼야죠. 100억 부자 돼야죠. 너무 좋아. 근데 해야 돼.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은 수단이에요. 그럼 그 수단으로 뭐를 이룰 겁니까? 뭐 할 거예요? 그 돈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과 대의 명분이 있어야 인간은 감정적 만족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내가 대의 명분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대의 명분에 함께 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선 무한한 목표, 대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뭐 기업을 매각했다거나 정말 어느 정도 자산이 됐다 이런 분들은요 당장의 수익을 막 쫓지 않더라고요. 뭐 소소하게 가르치거나 책 쓰거나 사회 공헌하려는 거를 그 방향을 찾으시더라고요. 그걸 삐딱하게 보면 그것도 절세하려고 하는 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게 대부분은 아닙니다. 인간은 대의 명분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대의 명분을 찾았냐 못 찾았냐로 갈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한게임의 두 번째 조건은요. 목표 전환입니다.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무한게임식 리더는 최고라는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들은 최고 대신 더 나아감을 추구한다. 더 나아감을 좇는 것은 끝없이 개선해 나가는 여정이며 사람들은 그 진전을 위해 재능과 에너지를 쏟도록 초청받았다고 느낀다. 무한게임에서는 더 나아감이 최고보다 좋다. 자, 유한게임에서는 뭐가 목표죠? 1등이 목표, 최고가 목표예요. 그런데 1등은 절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쫓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겠죠. 더 나아져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쫓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쫓겨. 야, 문제가 있어.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 이거는 뭐냐면요. 뭔가 급박하게 쫓기는 거고 쫓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 일이 되는 겁니다. 일.
그런데 무한게임에서 목표는 뭐라고요? 무한게임의 목표는 1등이 아니고 개선이에요. 개선에선 어떻습니까? 1등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다, 1등하지 않고 개선하겠다라는 마인드셋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피니트 게임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에 대해서 소개하거든요. 당시는 애플 아이팟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MP3 시장으로 완전 1등을 먹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출시했어요. 이게 출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1등 먹겠다예요. 아이팟보다 내가 이겨 먹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 굉장히 좋았대요. 사이먼 시넥도 말했대요. 딱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의를 가서 준을 선물을 받고 딱 봤는데 와 씨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 제품 진짜 좋은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도 실제로 저희가 아이팟 이기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다음번에 애플 임원을 만났는데 사이먼 시넥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거 아이팟보다 훨씬 좋던데요? 이러다 1등 뺏기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러면 애플 임원이 미치고 팔짝 뛰어야 되잖아. 무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준이 아이팟보다 좋더라고요. 쿨하게 인정하더래요. 그냥 전혀 그 1등을 성능과 어떤 제품의 경쟁력에서 1등을 뺏겼다는 걸 신경조차 쓰지 않았대요. 물론 시장 점유율은 못 뺏었어요. 시장 점유율은 아이팟이 그 감성 때문에 못 이겼는데 이 임원이 그러면은 애플의 브랜드력을 확신한 거나 왜 저러지? 사이먼 시넥이 고민했는데 얼마 있다가 뭐가 등장했냐?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한 순간 어때요? 아이팟이고 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 지금 결과를 봐서 알잖아요. MP3 안 들고 다니잖아. 핸드폰이면 다 해결하잖아. 그러니까 애플은 뭐냐면 MP3라는 항목 안에서 1등을 찍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플의 목표는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혁신적인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이 아이팟과 전화와 인터넷 단말기, 이걸 그냥 합칠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럼 세상이 바뀌겠다, 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1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다 사장시켜버린 게 누구예요? 아이폰이에요. 내가 내 거 부신 거야. 내가 내 거 다 없앤 거야. 어차피 부실 건데 1등이 되면 뭐합니까? 즉 이건 무슨 차이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1등을 목표로 했고 애플은 혁신을 목표로 했다. 즉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걸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게임의 지속. 무한 게임의 목표는 게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등은요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뺏길 겁니다. 그런데 개선이면 어떻죠? 개선은 지속할 수가 있어. 인간은 혹은 우리가 만드는 어떤 제품이건 항상 더 나아질 여지가 있고, 단순히 제품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이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보면 혁신의 여지는 항상 있고 도전의 여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선에 집중해야 되는, 목표를 전환하는 게요 단순히 비즈니스 영역뿐 아니라 개인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목표로 해야 개인의 인생이 바뀔 확률이 더 커요. 자, 우리가 1등을 목표로 세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 업계에서 내가 1등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자산 1등,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될 거야. 큰 목표를 세워라, 이런 말 있잖아요. 좋죠. 큰 목표 세우면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요새 하는 생각이에요. 야, 오전 동안 스마트폰 안 보고 집중해서 일하는 것도 못하면서 뭔 큰 목표를 이루겠다는 거야? 제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요새 자꾸 제가 아침에 스레드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작은 일도 못하면서 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쵸? 그런데 큰 목표를 이렇게 세워보면은,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큰 목표를 세웠지만 작은 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어. 그리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선을 목표로 하면 어떻습니까? 딱 1%. 스텝 바이 스텝. 그래, 오늘은 핸드폰 조금 덜 해보자. 야, 오늘은 조금 더 글 써보자.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이런 작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대단해 보이는 성취는 이런 작은 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요,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순간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팟과 준을 비교만 하다가 결론적으로 MP3 투자한 돈 그냥 다 손해봤잖아요. 비교가 모든 것을 망치는 겁니다. 비교가 아니라 개선을 목표로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추구하는 대의 명분을 향해 작은 스텝을 쌓아갈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게임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뭐다? 목표 전환이라는 겁니다. 무한게임,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요, 기분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게임을 지속하는 거야. 게임을 지속하려면, 계속하려면요, 좋아해야죠.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려면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기분이라는 것도 유한게임 사고방식으로 보면요, A가 달성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한게임 사고방식에서는 어때요? 그냥 기분은 이러나 저러나 기분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알렉스 홀모즈라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올렸던 글귀 중에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딱히 기분 좋을 이유가 없어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딱히 기분 좋을 이유가 없어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나 저러나 목표를 달성하나 못하나 유한게임식 목표가 되나 안 되나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기분이 좋아야 게임을 지속할 수 있고 게임을 지속해야 우리의 대의명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CEO의 다이어리, The Diary of a CEO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서 그 책의 저자인 스티븐 바틀렛, 여기도 한 2천억 부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이루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인간관계 아니면 돈 아니면 명성, 이 모든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것들은 어떤 오브젝트,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이 마우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그 테이블이 뭐냐면 건강이에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한두 개 잃어버려도 무너지지 않아.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내 배우자, 내 파트너가 죽을 수도 있다.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내 반려견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거 너무 슬픈 일이다. 그것은 내 책상 위에 있는 구슬 하나, 보석 하나가 떨어지는 일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잃진 않는다. 그런데 테이블 자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 인간관계건 금전적 성취건 명성이건 그냥 다 없어진다. 그냥 말짱 꽝이다. 그 테이블이 뭐다?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기분 이야기하는데 왜 건강 이야기냐? 여러분, 기분은 90%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피곤하면 기분이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제가 스레드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요즘 따라 누가 나를 자꾸 긁는 것 같다면 그건 90% 당신 체력이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어지간한 걸로 긁어도 티도 안 나거든요. 라고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단단하면요, 어지간한 거는 우리 기분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이건 신체건강이건 내가 단단하지 않고 물러, 그러면 그냥 손가락으로 긁어도 파이고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잠 충분히 잘 주무시고요. 7시간,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요. 과식하지 말고 좋은 음식 먹으시고요. 꾸준하게 운동하시고요. 이 3개만 해도 됩니다. 그 좋은 기분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요새 컨텐츠에 그런 거 많거든요. 친구가 없는 게 똑똑한 거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아니에요. 아니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래. 완전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무리에서 소외되면 죽는다. 이게 뇌에 새겨져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실제로 안 좋아져. 몸이 나빠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친구가 많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 대의명분을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대의명분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된대요.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도파민, 찬물 샤워하면 나오는 그 교수님 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대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두세 사람,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정도 인간관계만 있어도 우리는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좋은 기분의 세 번째 요소, 멈춤입니다. 멈춤. 우리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계속 달리면 넘어지게 돼 있고 힘들어. 그러면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춘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겠죠. 뭐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 핸드폰 보지 말고, 또 호흡하면서 명상하는 시간,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뭔가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해보시면요, 기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딴 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오후에 좀 힘들다, 기분이 나빠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이거 한 5분만 해보세요. 기분이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뭐뭐 하면 행복할 거다 하는 식의 유한게임의 사고방식을 강조해요. 우리의 기분조차 어떤 목표 달성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유한게임은 가짜예요.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한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기 마련이고 게임이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거기까지 달려가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남아있지도 않고 더 이상 만족감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게임을 해야 된다. 무한 게임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요소를 챙겨서 기분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부 행복, 유한 게임식 행복을 강조합니다. 100억을 벌면, 뭘 달성하면, 어디 대학에 입학하면 행복해질 거야.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든 곳에선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뭔가를 달성한다 한들 그 다음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엔드포인트가 정해진 유한 게임이 아니라 무한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한 게임의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대의 명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타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대의 명분을 추구하면 나 자신도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의 명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시너지를 내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를 바꿔야 한다. 1등이 목표가 아니다. 1등은 쫓길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1등이 아니라 개선의 목표를 두면 어떻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아이러니하게 더 큰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임을 지속하려면 그 게임을 좋아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병나죠. 재밌어야 된다. 재미가 스트레스가 없는 이런 상황,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은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챙기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인피니트 게임도 읽고 사이먼 시넥의 특히 책을 읽으면서 저도 너무 유한 게임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특히 제 옛날 초기 컨텐츠들 보면 뭔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벌어야 돼.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다. 더 큰 것을 우리는 결국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잡고 처음부터 무한 게임식 사고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이러니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더 좋을 뿐더러 그 과정, 목표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 자체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최선을 다해 준비해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조그마한 변화와 영감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